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며칠을 한 3일을 닭장 하나를 그, 그, 그 노년 장닭이 왕따 당하니까 혹시 몰라서 밤나무 밑에다가 하나를 짓는데 예비를 져놨는데 한 3일 걸렸습니다. 제가 좀 비도 안 들어가고 이렇게 하느라 집에 있는 하나도 사지 않고 집에 있는 그 물건들을 다 이제 폐품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지어놓는데 한 3일 걸렸고 또 한 이틀 동안 비가 왔는데요. 어제는 또 본래 있는 닭장이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막 길어서 똥을 밟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좀 그 입구 쪽을 좀 더 짧은 쪽으로 해서 입구를 제가 이제 하나를 또 개구멍으로 이렇게 내놔 가지고 닭장에 좀 뭐 계란이 있는가 보러 가고 또 알을 품고 있는 아이한테도 살펴보러 들어갈 때도 이렇게 최단거리로 닭장 안을 진입해서 똥을 좀 밟지 않도록 갔다 오면 똥이 밟아져 가지고 좀 많이 좀 불편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닭장을 좀 저기 하느라고 저번 주 내 어제까지 제가 좀 닭장에 좀 손을 보느라고 짓고 하나 새로 짓고 하나 손 보고 하느라고 시간을 좀 걸리면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이제 올리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간 비도 오고 잘 집에서 쉬고 계시죠? 저는 감사하게도 저의 그 동영상에 공감해 주시는 분들이 또 밤사이 또 29분째 올라와 주셔서 동참해 주셔서 29분의 독자님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공감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는 데 대해서 보람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마디로 말해서 인생은 결국 경험이다. 불교에서 나가 없다, 무아로 살아라. 그렇게 말한 그 가장 깊은 뜻은 저는 이렇게 가슴으로 다가옵니다. 제가 살아보니, 제가 지금 65살인데, 65년을 살아와 보니, 삶은 결국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그 무아가 맞습니다. 나라고 내세울 어느 한 특정한 부위도 없거니와 나라고 내세울 특정한 어느 한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색깔도 없고 명칭도 없고 없어요. 없는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러면 뭘 가지고 나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나의 경험들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경험들. 제가 아무리 면밀히 생각해도, 그래, 그러면 그 살아있는 동안 그럼 나는 또 뭘 가지고 나라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가. 가장 첫째는 태어났으니 호흡을, 내쉬는 호흡과 들이쉬는 호흡이 아직 유지해 주니까 그 호흡 덕분에 지금 나라는 이 육체가 살아있는 거고, 또 그 육체를 움직이고 육체만 움직이면은 뭐 그거는 뭐 전혀 뭐 그거는 또 살아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의식을 가진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명명을 붙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게 그 의식이라는 세계가 있어가지고 그 마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교에서 말하는 것도 네 마음이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음이 있다. 네 육체가 너 전부가 아니다. 그건 맞아요. 저도 이제는 그 부처님의 연기법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렇게 눈치가 채지고 나니까 결국 그런 마음이라는 거와 몸과 이것도 다 하나. 몸만 있어서도 인간이 아니고
또 마음만 있으면 그건 또 귀신이고 뭐 영혼이만 있는 것이고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마음이 있는 걸. 그냥 마음과 몸과 합쳐져서 이 우리가 인간이라는 명명을 짓고 인간 삶의 활동을 하고 있는 거 몸과 마음도 연기에서 작용하는 것 아니겠어요? 연기의 인연법. 인연 연기한 거죠. 몸과 마음이 인연 연기할 때만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거고 살아있는 존재로서의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제가 그 전에 그 미국에 있을 때 나는 보살님의 따님이 고등학교 2학년 때 감기로 우연히 들어갔는데 의사가 감기를 잘 못 잡아줘 가지고 소홀히 여겨서 그 이튿날까지 놔둬서 집에 와서 잠다가 애가 의식불명이 돼서 들어가서 보니 이미 뇌로 그 세균이 들어가서 식물인간이 돼서 최소한 제가 하여튼 25년 정도는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엄마가 그 뒷바라지 하는 걸. 그랬을 때 제가 미국에 다시 한번 갔을 때 그 딸이 누워있는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있는데 시스템이 거기는 좋아가지고 등창이 안 나고 젊은 애니까 또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의사가 잘못했기 때문에 보험료도 충분히 나오고 하니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막 등창도 안 나고 몸은 그대로 아주 막 피등피등하니 좋았습니다. 혈색도 좋고. 그런데 전혀 이 의식만 없어가지고 그냥 그 몸 숨만 쉬고 이렇게 그 호수로 밥을 먹여주고 그러고 있는 시절을 20년 이상 하는 걸 저는 봤습니다. 근데 결국 나중에는 그 어머니도 그 딸보다 더 먼저 간이 안 좋아져 가지고 결국에는 참 감기 기운도 그분도 어쨌든 독감으로 들어가서 어머니가 먼저 가시고 그 딸이 결국에는 또 남아있는 오빠 하나 있었는데 그 오빠 하나만 가족이라고 있었고 그 아이는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중에 이제 작은 아버지들이 가서 이제 그 오빠가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힘들고 그리고 옛날에 세금법이 지금이나 똑같이 미국은 힘들어가지고 95%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좀 있긴 있었는데 95%를 다 세금으로 다 빼앗기고 아들은 변호사인데도 불구하고 다 뺏겼습니다. 빼앗기니까 5% 가지고 5% 남은 거 가지고 살아야 되고 5%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하나도 엄마가 가진 재산도 아들한테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 5% 남아있어도 케어비가 여동생한테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었죠. 그 정도로 이제 그러한 것을 제가 봤는데 왜 갑자기 내가 그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식물인간. 그래가지고 저도 걔가 성성할 때도 봤던 애인데 그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문소리에 그냥 쾅 하니까 이렇게 탁 놀래는 그 움찔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 그 의식이 벌써 이제 다 뇌 상태가 다 망가져서 감지할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보이지 않고 하니까 이것은 몸뚱이가 뭐 전혀 이거 인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인정하지 않아도 인간이 아니고 또 육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또 이거는 육체 없는 인간이 또 어디 있겠어요?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마음과 몸이 인연 연기해서 함께 있을 때만이 몸은 호흡해 줄 수 있을 때 또 마음은 내가 그 인식할 수 있을 때 사물을 인식할 수 있고 의식할 수 있고 어떤 생각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고 생각을 끌어갈 수 있고 그러한 것들이 다 이제 인간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몸과 마음이 합쳐져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나지 몸과 마음과 합쳐졌다고 해서 그 경험 없으면 또 내가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나는 뭘 가지고 나라고 내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저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를. 내가 살아온 경험이 나로구나. 그런데 또 불교에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경험에. 그 경험에 집착하면 또 괴로워지고 또 그것이 자꾸 번뇌를 양상하기 때문에 그 과거를 또
회상하면서 집착하거나 거기에 이제 그것은 이제 좋은 이미지로 추억을 하고 과거의 경험들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과거에 집착하지 말아라 이 말은 과거를 부정적인 걸로 내가 이제 보관하고 있고 집착하고 있을 때, 얘는 현재 내 삶에 그것이 항상 안 좋은 영향을 주고 현재를 밝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과거의 그 안 좋은 생각들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저는 이 그 동영상의 제목이 인생은 결국 경험이다랍니다. 경험이고, 근데 그 경험이다라는 것을 저는 어려서 이 경험에다가 제 인생은 경험하고 살 거라고 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제가 15살이었습니다. 14살까지 우리 부모님이 6남매의 막내로 저를 낳아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39에 낳았고 우리 아버지가 45에 낳았으니 참 내가 14살 졸업할 때쯤이면은 다 50대 후반이고, 하여튼 50대 중반이나 60대 초반이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저를 하여튼 그 시골에서 산 2개나 넘어 다니는 데서 중학교를 보낼 엄두를 못 내셨죠. 왜냐하면 위험하기도 하거니와 중학교는 학교도 또 늦게 오고 하니까. 또 그리고 그때 우리가 그 시골 학교라 지금은 학교가 없어졌어요. 국민학교가 승치 국민학교. 근데 그 학교에서 한 반이 40명일 때인데, 중학교 갈 사람 손 들어라 했을 때 3명 손 들었습니다. 남자아이 하나하고 여자아이 둘이었는데, 여자아이 둘은 하나는 그래도 학교 옆에서 장사하는 사람이라 학고방이라도 하는 사람 딸이라 그 보낼만 했고, 또 나보다는 또 이제 산 하나만 넘어야 됐고 걔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또 부잣집에 또 외동딸이라서 또 부잣집이니까 외동딸이니까 이제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남자아이 하나 3명 손들을 때였어요. 근데 저는 이제 4, 5, 6학년을 다 공부는 1등만 하고, 그때는 이제 그때 시대는 뭐 공부 잘해도 반장은 안 시켜주고 남자가 반장이고 여자가 부반장일 때인데, 제가 부반장을 하고 4, 5, 6학년을 뭐 항상 1등만 하고 그렇게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좀 노년이고 저를 학교를 보내줄 의향을 이제 내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제들은 저하고 이제 바로 위에 오빠가 6살 차이다 보니까 그 오빠는 이미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에 이미 나가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가서 부산 가가지고 이제 자기 삶의 길을 가고 있었을 때니까, 또 언니 3명은 또 시집 갔었고 큰 오빠도 장가 갔었고, 그러니까 다 각자의 자기 삶을 사느라고 막내인 나에게 신경을 써줄 그런 겨를이 없었죠. 그러니까 저는 한마디로 14살 때 국민학교 졸업을 하면서 저는 6남매 막내딸이고 아버지 엄마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사람들한테 관심 밖으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내 인생에 대해서 관섭도 하지도 않거니와 이끌어주지도 않고 전혀 노코멘트 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엄마 따라서 할머니가 저를 가지고 있는 저를 정말 엄마 따라 4월 8일 보러 갔다가 이게 중학교를 못 들어가니까 조금 몇 개월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엄마가 절에 4월 8일 보러 같이 가자 하니까 따라가서 그 절에 가보니까 내가 충분히 집에서는 엄마가 고생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고 와서 팔아다 주는 쌀을 갖다가 밥에 먹기도 좀 눈치가 보이고 마음에 좀 불편한데, 이 절에 할머니가 이 많은 농토를 가지고 8살짜리 하나를 데리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이 할머니를 돕고 살면 밥값은 하고 별로 이렇게 밥 먹는데 미안하진 않고, 내가 또 절이니까 또 연불도 외우고
또 한문 공부도 이 할머니가 유식해서 굉장히 한문도 잘 아시고 하니까 공부도 하고 내가 그냥 여기서 사는 게 마음이 편하겠구나 하고 2박 3일 만에 엄마는 가, 나는 이 절에서 살게. 그리고 엄마를 보내고 나는 그 절에서 남아서 살게 된 게 나의 인생의 이제 경험의 시작입니다. 부모를 떠난 게 제가 15살 봄에 5월에 떠났죠. 그래서 그 뒤로는 제가 내 집에는 가도 나한테는 전혀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도 이미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도움이 될 사람이 아니고 형제들은 더더구나 멀리 다 시집가고 결혼하고 다 멀리 가 있으니 형제들은 생각지도 못할 때였죠. 그래서 그랬을 때 제가 그 절에 남는 동안 그 한 3, 4개월 제가 마음에 고민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는 내 인생에서 내가 누구를 상대해 본 적은 그 중학교 가는데 손들어라 했을 때 3명 중에 1명이 부잣집 딸이었는데 그 딸이 우리 반에서 가장 말썽꾸러기였습니다. 굉장히 그냥 망난이었고 그랬는데 불구하고 이제 걔는 이제 부모님의 혜택으로 중학교를 가게 됐고 나는 못 가게 된 그런 이제 인생의 완전히 이제 놓인 거죠. 그런 딱 이게 뭐야? 그냥 공부만 하면 되었는데 내 나이에 이게 뭐야? 왜 가다 말지? 이게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에 대해서 전혀 길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옆에서 누가 길을 알려주지도 않고 충고해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인도해주지도 않는 상태에서 나는 뭐야? 하고 완전히 멈춰선 상태에서 제가 그 초등학교 때에는 이제 뭐 산 넘어서 절에 이제 절로 소풍을 가잖아요. 저는 이제 그 쌍계사라는 논산 쌍계사라는 절에 이렇게 소풍을 갔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염라대왕이 있었고 명부전이 있었고 또 여기 이제 제가 태어난 절 운주 화암사라는 절도 가면 자그마한 명부전이 있는데 거기도 염라대왕이 있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어려서도 나를 데려가면 염라대왕이 우리가 죽어서 가면은 우리가 다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다 이 치부책을 펴놓고 다 보고 억경대로 보고 있어서 그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엄마가 나한테 그 염라대왕을 그렇게 얘기를 이렇게 해준 기억도 있고 또 내가 이게 소풍 가서 직접 그 염라대왕이 더 내 마음에 와 닿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그래, 너는 걔가 이제 그 김옥자였습니다. 김옥자 너는 부모가 이게 그 부모가 다리를 놓아준 돌다리를 징검다리를 놓아준 다리를 건너서 너는 세상을 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건너가는 길에 내가 징검다리를 하나씩 놓아가면서 살 것이다. 건너갈 것이다. 그러면 결국에는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너는 부모가 놓아준 징검다리를 놓아서 간 길이기 때문에 아주 평이하고 이야기거리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가 그때마다 건널 때마다 다리를 내가 놓아가면서 돌을 주워 놓아가면서 어떻게 놓으면 내가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을까? 그렇게 놓아가면서 나는 내 인생을 경험으로 내가 스스로 경험하면서 살 것이니 나는 이제 앞으로 경험으로 내 인생을 살겠다. 살인하고 도둑질만 하지 않고 나는 모든 경험을 내가 내 스스로 하면서 내가 나중에 죽은 후에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나는 염라대왕한테 이야기거리가 많아서 내가 사는 것을 그대로 내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염라대왕이 무릎을 탁탁 치면서 난 그때 그것까지도 나는 이렇게 다 상상이 돼요. 무릎을 탁탁 치면서 그래 네 얘기 재밌다. 네 얘기 어서 해봐라. 아유 너 참 재밌게 살았구나. 이렇게 할 걸 생각하고 제가 그 15살 때 먹었던 마음입니다. 그렇게 살고 나는 경험적으로 내 인생을 살리라.
이렇게 중무장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돌아봐도 앞뒤를 돌아봐도 옆을 돌아봐도 부모 형제 간에 하여튼 작은 집도 있고 이모 집도 있고 다 있을 것입니다만은 시골에는 뭐 그렇게 많이 왕래도 없었고 가장 가까운 6남매 5남매도 넷은 다 시집 장가 갔고 한 사람만 장가 안 간 작은 오빠만 그리고 있고 또 다 부산에 가서 있고 공장에 가서 있고 취직해서 있고 그 엄마 아버지는 또 노년이 돼가지고 그렇게 참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부산에 오빠들한테 한번 가보니 참 내가 꼽쳐서 잘만한 방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냥 바로 내려왔죠. 아, 여기도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고민하고 있는데 엄마가 절에 가자고 해서 절에 가서 내가 여기가 살 곳이구나. 내가 그때 이게 내 불성으로 느꼈다고 생각해요. 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내가 두 번째 내가 그게 첫 번째 간 절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내 살 곳이구나. 내가 이제부터 내가 스스로 여기서 밥값을 하면서, 내가 노동을 하면서 도와가면서 여기서 내가 학교는 못 가더라도 공부하면서 살면 되지. 이렇게 하고는 엄마 난 여기서 살게 하고 제가 15살에 마음을 먹고 제가 내 인생은 앞으로 경험주의로 살리라. 이렇게 하고 제가 이게 남았던 것이 결국에는 거기서 농사 짓고 별짓 다 하다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정말 여기다 이만큼 종이 A4 용지 하나 정도는 연불 외울 걸 왼 가슴에 옷빈으로 찍고 다니면서 연불 외워가면서 일하면서 그리고 한 2년을 그 농사일을 참 손으로 모두 심고 벼도 비고 훑태로 벼도 훑어보고 도리깨로 콩도 해보고 또 산에 가서 솔까지 낫으로 톱으로 쳐놨다가 갖다 떼보기도 하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라 저녁마다 이제 기름 넣어서 호롱불도 켜고 또 할머니 따라 들어가서 연불도 외우고 이래가면서 2년을 살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 길만이 내 길이 아니고 어떤 큰 스승이 또 스님이 와가지고 그 할머니 조카 스님이 너 이렇게 크면은 나가서 돈 벌려면은 대전으로 나가고 안 그러면은 큰 스님이 되려면 큰 고기는 큰 고기가 되려면 큰 물에가 놀아야 되니까 수덕사 견성함으로 스님이 되려면 글로 가거라 해서 제가 이제 결정하고 나는 그때도 별로 돈 버는 데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이제 전생부터 제가 익힌 습이 아닌지 난 공부하다 말았으니까 공부를 해야지 하려면 내가 할 건 공부밖에 없지 무슨 지금 돈을 번다는 얘기인가 이제 16살 먹은 것이 그래가지고는 저는 이제 또 공부하고 더 공부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중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한테 저는 그럼 중대겠습니다 해가지고 할머니가 수덕사 견성함에 갖다 주어서 나를 데려다 주어서 견성하면서 제가 행자 생활을 16살, 18살 2년 동안 만 2년을 제가 은사 스님 밑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저는 그러기 전까지는 저는 아버지 밑에서만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심도 없었고 탐진치 삼독도 내가 이렇게 습이 들을 만한 환경이 없었습니다. 형제간도 없었고 혼자서 외딴 집에서 그냥 혼자 마을 그냥 나보다 어린 애들 그냥 개울 2개 있는 거 업어 건너주면서 이렇게 좀 내가 공부도 잘하고 하니까 애들한테 내가 그 이타심을 많이 내고 살았기 때문에 동네 어른들한테서도 또 이게 칭찬을 받고 착하다는 생각 이게 어떤 칭찬을 받고 살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될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단 하나 중학교 들어갈 때 그 김옥자라는 애는 부잣집 애니까 부모들의 어떤 영향으로 학교를 가고 나는 그런 영향들이 이제 환경이 부족하니까 나는 학교를 못 가는구나 하는 어떤 현실에 부닥친 것을 현실을 알게 해준 그 사건이죠. 가장 처음에 이제 제가 14살 때 그 현실을 접해 본 거죠. 현실은 평등하지 못하구나. 현실은 이렇게 다르구나.
라는 거에서 그럼 다르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고 다른 길을 내가 찾을 길이 없었는데 그래도 그나마 엄마 손에 이끌려서 절에 갔을 때 내가 절에 남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거기서 내가 보고 거기서 남아서 제가 이제 점점 제 인생을 또 제가 그때부터 저 15살부터 제 인생을 제가 선택했죠. 저는 우리 부모 형제한테 1,000원 한 장을 한번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우리 부모한테 혜택을 받은 것은 그래도 어려서 초등학교를 졸업시켜주고 나를 먹여주고 길러줬다라는 그 감사함이 남아있죠. 그래서 근데 저는 지금도 우리 엄마 부모님을 한 번도 나는 우리 부모님을 별로 그렇게 원망하거나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 안 좋은 기억이 없습니다. 저는 차라리 우리 부모님이 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망했는데 그 전에는 잘 살았습니다. 그럼 난 그것도 다 해석을 제가 좋게 합니다. 내가 절에 갈 수 있는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내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 집이 망했는가 보구나. 그래서 내가 중학교도 못 가겠고 고등학교도 못 하게 돼서 나는 그래도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인연으로 절에 일찍 와서 부처님법을 만나서 내가 그래도 그 비구니 생활을 승려 생활 수행자로서 그도 공부하면서 25년간을 살 수 있는 금생에 그런 경험을 갖지 않았는가. 남이 할 수 없는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15살에 세웠던 나는 인생을 경험주의로 살리라 이렇게 맘먹었던 대로 나는 경험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선택하면서 누구도 절에 가라고도 하지 않았고 중이 되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스스로 결정했어요. 또 중노릇을 열심히 잘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뭐 일본에서 가서도 유학 간다고 간 것도 내가 갔고 일본에서도 사회복지 시설에 들어가서 직접 똥오줌 바닥에 나가면서 경험도 내가 직접 비구니로서 그때도 28, 29인데도 해봤고 또 미국 가서 또 교포들을 위해서 라스베가스, LA 라스베가스 가서 또 교포들을 위해서 또 포교하면서 이제 또 이제 영주권 신청해보고 또 대학 좀 돈 안 들이고 좀 다녀보려고 그런 노력도 해봤고 또 그것이 영주권이 여의치 않고 독신자라 잘 나오지 않으니까 과감하게 내가 그것도 다 내던지고 내가 한국으로 다시 87년도에 나옵니다. 그것도 제가 결정했죠. 누가 하나 나오라는 사람도 없었고 누가 하나 그만두라는 사람도 없었는데 내가 그때도 이대로 내가 미국에서 살다가는 죽도 밥도 아니고 중도 속도 아니겠구나. 그럼 내가 처음에 먹었던 마음 중노릇이나 제대로 하게 이렇게 영주권도 나오지도 않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사람만 망가지겠구나 해서 내가 그것도 2년 만에 영주권 안 나오니까 내던지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금산사 말사 절을 한 8년간 두임기를 주지를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경험, 저의 삶의 경험이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살면서 이제 다시 제가 하산하게 됐는데 그 하산할 때도 제 의지였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래 내가 한 인생 한 목숨 태어나서 한 인생 사는데 내가 25년 동안 수행생활도 해봤고 공부한다고 해봤고 절집에 반에 뭐 미주알 고주알 다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인류 선방이라는 수덕사 견성하면서 시집살이도 되게도 해봤고 안 해본 것이 없죠. 그랬는데 내가 지금 25년 동안 중로도 해보니 별로 그렇게 제가 그때 어떤 이러한 지금처럼 어떤 지혜가 열리고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좀 깊이 갔더라면 또 생각이 달랐을지는 모르는데 어떤 외부적인 경험만 자꾸 이렇게 내가 쌓으려고 했지 내부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좀 마음이 허망함이 왔습니다. 그 허무함이 왔다 할까? 이게 중노릇인가? 이게 끝인가? 이상은 없는 건가? 하고 근데 더 이상 이제 제가 거기에서 조금 이렇게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슬럼프가 왔다고 할까? 그랬을 때 이제 제가 그렇다면은 불교도 그 정도로 배웠고 경험도 했으니까 또 내가 세상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으니까 좀 한바탕 내려가서 또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도 배웠고 하니까 그 가르침으로 내 인생을 또 한바탕 또 나머지 인생을 또 안 태어난 셈 치고 살아보면 또 어때?
그리고 이제 또 가벼운 마음으로 또 이렇게 하산해서 제가 좀 지금까지 또 한 25년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에 정말 한 터럭만큼도 눈곱만큼도 제 인생에 후회가 없고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제 혼자의 힘으로 15살 이후로 지금 제 힘으로 살아왔다라는 거,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살아왔다는 거, 그 판단들이, 그 결정들이 때로는 미흡했고 때로는 오판도 했고 때로는 가끔 그때 그런 결정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보긴 하지만, 그러나 저는 제 지금까지의 제 삶이 한 점 제 마음에 부끄럼 없고 후회 없고 또 원망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돕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한 원망 없고, 돕지 않은 것에 대한 더 감사함이 있습니다. 저는 부모 형제가 나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스스로 내 인생을 경험하고 살았다는 거, 경험밖에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거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경험한 것만이 내 안에 녹아있고, 내가 경험한 것만이, 예를 들어서라도 누구하고 대화를 할 때도 그 경험 속에서 말하게 되는 거지, 내가 경험하지 않은 세계를 내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불교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안에서 기독교적인 거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독교는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본 적도 없고 가서 목사한테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기독교적인 정서와 문화 속에 살아보지 않은 저는 그래서 지금 여행도 유럽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공감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고생스러워도 인도만 갑니다. 인도. 그렇게 그 정도로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가깝고 자기가 경험한 것만이 자기의 경험의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철저히, 저는 그래서 제일 좋은 게 스타디움 파트에서 누구에도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가라. 저는 이 말을 굉장히 공감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결국 혼자입니다. 부모 형제도, 모든 부모 형제도 자식도 다 남입니다. 불교에서 남은 없다, 남이 다 나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타심을 내어서 내 마음을 자비롭게 해서 내 마음에 왜냐하면 이기심을 내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타심을 내서 자비심으로 내 마음의 괴로움의 씨앗을 심지 않고 좀 더 남도 나처럼 생각하는 동병상련으로 생각하고 그 이타심으로 생각하고 자비심으로 나같이 생각할 때 자비심이 나와야 남들에게 그 어떤 야박한 말도 안 하고 남들에게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행동 지침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지만은 엄밀히 따지면은 우리 몸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남입니다. 남이기 때문에 내가 남도 100% 알 수 없고, 나도 내 몸과 내 마음도 뭐 의지할 수 없고, 내 몸과 마음도 사실은 변하는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남 못 믿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 의지할 데가 없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 마음 하나 의지해야 돼요. 자기 마음 하나 의지하고 그 마음 하나, 자기가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판단,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결정, 가슴에서 우러나온 마음 가지고 살아나가야 되고, 몸도 내가 나를 보살펴야 돼. 내가 아무리 아프고 나 며칠 전에 그거 마가래 비고 나서 막 풀떡이 올라와서 며칠 정도 팔도 근지러운데 그거 남 모릅니다. 남의 팔이 근지러운 거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만 알지요. 그러니까 내가 남도 모르는데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도 말고, 또 남이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도 말할 필요도 없고,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또 부모가 그래도 그나마 정말 14년까지라도 키워줬으니 다행이고,
그것도 또 그런 혜택도 못 받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데 혜택을 받은 것만 생각해야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도움을 못 받은 것에다가 코 박고 앉아가지고 그 부정적인 걸 자꾸 과거를 끄집어내서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은요, 자기가 살아온 과거를 긍정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왜 자기의 삶을, 자기의 귀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그것은 내 몫입니다. 14살, 15살. 설령 어려서 부모가 다 일찍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그 다음 삶은 내 생명의 내 몫입니다. 거기에 그때 그 삶의 그 환경에서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내 삶을 펼쳐나가는 것이 내 생명에 대한 보답이고 내 생명에 대한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내 삶을 남한테 의지하지도 말고, 남한테 원망하지도 말고, 남한테 보답을 바라지도 말고, 무조건 우리는 지금 모든 공기의 혜택과 모든 우주 공간의 혜택과 혜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모, 형제, 모든 이웃에게도 우리는 혜택받고 있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러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로 내 삶을, 과거를 생각하려면 모든 과거가 다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나의 경험을 만들어준 나의 과거다라는 그 경험은 아주 한 번씩 경험한 거잖아요. 그 경험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제 다시는 못합니다. 나빴던 경험이든 좋았던 경험이든 기뻤던 경험이든 어떤 고통스러웠던 경험이든 그 경험은 다 나한테 나 한 몸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결정체들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다 나에게는 영양분이 되어서 지금 앞으로의 삶, 지금 이후의 삶에 다 그것이 다 활짝활짝 꽃으로 피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 아닌 사람들에게 혹여 부정적인 생각에 파묻혀 있다든지 어떤 생각에 집착되어 가지고 괴로워한다든지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힘있는 말 해줄 수 있고 긍정적인 말을 던질 수 있으려면 내 삶이 긍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먼저 우리는 수행하는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고, 부처님도 고통스러워했다가 가장 고통스러운 생각은 그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거기서 바로 생사가 없다는 것을 도출해낼 때는 거기서 바로 고통스러운 자기 인생을 긍정적인 마인드로 획기적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은 상황 내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자기 삶을 경험으로 해석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아주 양명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않은 미래를 붙잡고 계속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지금 현재가 긍정적이고 지금 현재가 즐겁고 지금 현재가 문제 없으면 미래는 문제 없는 거고 긍정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삶은 자기가 경험하는 것이고, 자기 삶은 그 경험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자기고, 자기가 주인공이고 자기가 부처입니다. 부처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게 산부처의 노릇입니다. 저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살고 있으니까 엄청 삶이 활발하고 재미있고 날마다 새로운 삶이 펼쳐집니다.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저는 정말 원망도 하려면 많이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저는 14살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기까지가 36년이 걸렸습니다. 14살에 초등학교 졸업 맞고 22살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5년을 있다가 야간 고등학교를 갔습니다. 또 11년을 있다가
그나마 초급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맞고 대학교까지 36년이 걸려서 했습니다. 그거 원망거립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러한 경력을 가진 저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경력을 나는 36년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녔다라는 거. 안 되면 놓았다가 쉬었다 또 하고, 안 되면 쉬었다 놓았다 또 하고, 후회 없습니다. 어떻게 살아도 후회 없습니다. 또 대학교 안 나왔으면 어떻습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자기의 삶을 경험하고 사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라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